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이제 전세 사기 나왔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되게 무식하게 들으실 거 아는데 제가 끝까지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한 세입자 돈을 궁극적으로 누가 돌려줄 거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살짝 잘못 들으면 정보 비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게 뭔가 정보에 대한 혜택? 그리고 약간씩 뭔가 혜택을 준다고 계속 그걸 대서특필하는데 당연히 잘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잘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세입자분들, 사기당한 세입자분들 100명 중에 100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경매 절차 알려주고, 대출해서 안 나가게 해주고, 뭐 알려주고, 그리고 뭐 임대인 세금 정보 보게 해주고, 그리고 사기꾼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항상 뭐든지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국토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건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요. 피해 당한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일단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내 보증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거 돌려줄 거냐고요. 안 돌려줄 거잖아요. 돌려준 사례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돌려주는 순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참 요 내용 좋더라고요. 이거 SBS 후스토리예요. 4년 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요거 박병일의 후스토리인데 여기 MC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요게 내용이 좋다기보다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피해자 세입자가 몇 명이었는데 전체 피해액이 얼마였다. 그래서 사기친 애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잡혔고 총 피해액 얼마 중에 얼마가 구제를 받았고 지금 그때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어떠한 상황이다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만 보고 자극적으로 만든 기사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게 봤고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세 사기가 판을 치죠.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고 전세 사기꾼들을 막 때려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고 얘네 잡힌 애들은 다 이 뭔가 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이 약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법에 정해진 건데요. 피해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짙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으면요. 형벌이 길게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전 국민이 봐도 악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다 안 잡혀요. 몇 명은 도망가요. 그리고 얘네 밑에서 중간에서 피 받아 먹은 애들 있죠. 기생한 애들. 걔네는 처벌 안 받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처벌 받은 애가 형량이 10년이 넘게 나왔다 이런 건 얘기 있거든요.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절대로 한두 명으로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된다고요. 저 이거 라이브 때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랑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제안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마 한동안 부동산이 되게 화랑일 때 저 같은 일 하신 분들한테 제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략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걔네는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중간에 프리미엄 받아먹고 다 빠진 거라고요. 처벌 받은 애만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받는 거 중요해요.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피해 받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인데 첫 번째, 잡힌 애가 처벌을 길게 받은 건 맞는데 솔직히 봤을 때 이거 범죄자들이 지금도 시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다 안 잡히는구나. 아니, 제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볼 거예요. 다 안 잡히네. 중간에 꼈던 부동산은 처벌을 안 받네. 요번에 사기 사건 터진 거 있잖아요. 중간에 그 부동산 그 화곡동에 유명한 아줌마 있어요. 조 씨라고. 조모 씨.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나? 있어요. 유명하세요. 그분이 2020년 되기 전까지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2020년 지나서도 기회가 오니까 참지 못하셨겠죠? 그분이 돈 많이 벌었다고 동네방네 엄청 자랑하고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은 아직 처벌 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을 꼭 보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무식한 얘기로 여러분이 뭐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 대항력 갖추면 된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 막 그 채권 순위 갖다 장난치는 거랑 집주인 바뀌는 거 얘기해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첫날 얘기해줘도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왠지 알아요? 결국 사건 사고 터지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처벌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변하지 않을 거고, 저는 앞으로 전세 사기 이거 안 끝날 거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 넓어요. 그리고 악인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저보다 선배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다. 전 그 말을 믿는다는 뜻은 아닌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악하거나 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공공기관이었는데 뭐 이어서 말인데 솔직히 집안에 특히 부모님 교수인 사람들, 부모인 교수인 사람들은 와서 보직도 좋고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상사가 잘 안 건드려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피해식에 쩔었구나. 너같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위로 못 올라간 거다. 저 평가 5위 안에 들던 사람이에요. 전체 직원 중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초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 그건 자부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도 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착한 게 아니라 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악해집니까? 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사기꾼이 멈추겠어요?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게예요. 근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그게 왜 한 줄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를 보시다가 정부에서 나서서 전세가를 끌어내리던 매매가를 끌어올리던 아니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일정 이상 붙은 건 계약을 못하게 하던 관련된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해결 안 돼요. 반드시 매매가랑 전세가랑 떨어뜨려 놔야 돼요. 왜? 그래야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분들이 전세를 택한 이유가 알아요. 전세가 필요하니까 택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송구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란 얘기를 하기에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너무 비슷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대출이나 내 결정이나 내 청약권이나 이유가 많겠죠. 사실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집값이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들어간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집값이 3억인 걸 거짓말을 당하신 분들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신축은 이걸 거짓말을 해요. 왜냐면 권리 산정할 기준이 없거든요. 어쨌건 간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데 전세를 선택한 이유는 집을 사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죠? 집을 사기가 싫은데 전세는 살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죠.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를 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세보다 매매를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 매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은 이게 막 올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은 미친 듯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가만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안 올라가면서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전세 사기가 안 터져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전세 사기가 잘 안 터진 텀이 언제냐면 이게 멀어졌을 때예요. 사람들이 빌라를 막 사재낄 때. 일단 웃기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빌라를 넘쳐나게 공급을 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민간에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내용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그대로예요. 돌려받은 분이 없어요. 전액을 돌려받은 분이 없다고요. 세입자 120명 중에 제대로 다 돌려받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도 대서특필하고 언론을 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세사기는 계속 나올 거고 지금 피해자분들 마치 뉴스를 보면 다 구제해 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잡힌 범죄자들 징역 10년, 20년 때리면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악인들은 사회에 늘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악인들조차도 시스템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여전히 있어요.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정부가 법을 계속 개정하니까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전 하고 싶어요.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게 만든 시장이에요. 딴 거 없어요. 빌라 시장 나가보시면 여전히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거든요. 그럼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왜 전세를 택했냐 이걸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시장에서 전세 계약을 했고 정당스럽게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정상이에요. 안 돌려준 놈이 범죄자라고요. 그건 맞는데 구조 자체가 만약에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뭔가 사기를 치거나 여기 건물이 소유권이 무너져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려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서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멀어지게 하겠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죠. 왠지 아세요? 말하는 순간 욕만 먹거든요. 왜냐? 방법이 몇 개 없어요. 방법이 일단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짓게 하거나 많이 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안 사면 많이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지금 인식이 어떠세요? 지금은 빌라를 사도 된다고 믿으세요? 빌라 사고 싶으세요? 사도 아파트 사고 싶으시죠? 부동산도 지금 온통 다루는 게 뭐예요? 국민의 온 관심이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욕하면서 나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빌라는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공급업자들이 방법이 없는데 전세 수요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되게 웃긴 게 빌라가 필요는 한데 사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데 또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걸 악용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지금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처럼 목소리를 내서 빌라를 많이 짓자, 빌라를 많이 사게 만들자란 얘기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사기는 멈추지 않아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어려운 걸 제가 아니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